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CO2 맞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100년 전에 이 대기 중의 농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했습니까? 200ppm이면 빙하기죠. 네, 100년 전에는 한 280ppm, 300ppm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몇 ppm까지 갔다고 그랬나요? 네, 뭐 우리나라는 417까지 갔고요. 415ppm까지 갔습니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이 400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400ppm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4년 전에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50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만년 동안에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그랬죠? 4도가 올라갔습니다. 만년 동안에는 4도. 4도가 만년 동안에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에 지금 몇 도 올라갔죠, 우리? 현재? 예, 1도. 지금 어떤 지금 과학자는 1.1도까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여튼 1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만년 동안에 4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1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건 뭐 25배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 급속하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2가 증가하는 그 곡선의 이름을 킬링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역이도 좋죠. 죽인다는 킬링. 근데 사실은 찰스 킬링이라는 박사 이름을 따서 우리가 킬링 곡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대로 쭉 가면 450ppm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나요? 지금 415니까 1년에 3ppm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2033년 정도 되면 450ppm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450ppm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는 2도가 올라가게 돼서 뭐 1억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농사 짓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다. 지구의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게 450ppm인데 그게 불과 203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일 때 2033년이지 어떤 변수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 정도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반테 아르니우스라는 분이 CO2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120년 전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세상의 과학자 또는 정치인, 연예인, 우리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면서 논픽션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잡식동물의 딜레마, 뭐 행복한 밥상, 뭐 욕망하는 식물, 욕망하는 식물이 이게 참 재밌는 책인데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뭐 이러한 책을 저술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010년 4월 20일 뉴욕 타임스에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하면요. 2010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예측이 너무나 빠르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앞으로 2010년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그때 예측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과학자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의 눈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다고 쓴 글이 그런 칼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 뭐 많이 보도됐지만 빙하가 깨진다든지 대형 산불이 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든지 또는 메탄가스가 저 얼은 찬 바다 밑에 또는 동토 밑에 갇혀 있던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슬슬 녹아서 올라오고 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작게는 20배, 많게는 80배 정도의 더 강력한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메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적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ppm으로 단위를 계산하지만 메탄은 ppb로 10억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은 적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또는 인도 같은 이런 신흥 국가들 13억, 14억 가지고 있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먹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동차를 많이 굴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가요 1억 대가 넘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1000만 대 이하로 있던 것이 참 중국이 참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그걸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를 깨닫고 좀 정신 차리고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월러스 스미스 브레커라는 분인데 이분은 콜롬비아 교수인데요. 이분은 기후과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런 기후과학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1975년 사이언스지에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분입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런 건 다 보편적인 말이 됐지만 그 당시에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을 써서 45년 전에 지금 현재의 기후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자, 이분은 뭐 유명한 사진이죠. 파리 협정을 통과시키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냐 그러면은 그 전에 교토 정서라든지 리우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2일 날은 미국과 중국이 다 참여해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파리 협정을 통과시켜서 이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파리 협정을 통과시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통과되니까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울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을 통과시킨 주역이 가운데 보이시면 아시죠? 이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분 할 때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기문 총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좀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앉혔죠. 지금 뭐 거의 장관급인데 이분이 최초에는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속 미세먼지만 다루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새는 이제 와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후행동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미세먼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 지나면 없앨 수 있는 물질이 미세먼지예요. 근데 기후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는 그게 아닌 걸 잘 아시면서 왜 이겨서 입을 다물고 계시냐고. 이 창원에 강연 왔을 때 제가 개인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거기서 막 화를 많이 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런 시민이 있어야 우리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기를 자기도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을 만났대요.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CDP 코리아 리포트 2018 발간 기념일 하면서 기후변화 우수기업 시상식 때 이 CDP 코리아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행사 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심각성과 긴급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찌른 겁니다. 파리 협정 2015년 통과시켜놓고 각자 나라에 돌아가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이후도 계속 이산화탄소를 증가했습니다. 그때 쭉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를 했으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의 대표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DP라는 건데요. CDP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카본 디스클로즈 프로젝트라고 기업이 우리가 탄소를 얼마 정도 쓰는지 얼마 감축했는지를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CDP라는 거고요. 영국의 본부가 있는 비영리 기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RE100을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CDP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근위 있는 그런 기구죠. 이 기구가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9,617개 상장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산림자원 관리라든지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기업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또 그래 필요한 자금 이런 건 물론 대주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느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지표로 삼습니다. 기후변화가 약한 기업은 위험이 크다. 기후위기 갖고 투자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작년에 9,617개 중에서 A등급 받은 회사가 313개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보다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건 많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9개, 9개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삼성전기, 기아자동차, 효성첨단소재, 현대글로비스, LG플러스, 신한금융, 하나금융, 대림산업, LG디스플레이 9개 기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기후등급은 아니고 몇 가지 또 다 항목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후변화 등급액을 받으면 위에 같은 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CDP A 리스트, 이게 A 등급이라는 거죠. 2020년 분야 밑에는 클라이미트, 기후변화 분야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 6월 달에 이제 무슨 그린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기후악당 소리를 듣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불명예스럽다. 한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국 세계 7위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도 100년 내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서 핵전쟁,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물론 들어있고요. 30년 내에 지구를 떠나서 달에게 기반을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금성처럼 될 것이다. 금성은요, 표면 온도가 400도입니다. 왜 400도냐? 금성의 표면의 대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95%입니다. 우리는 0.04%도 이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95% 때문에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현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라는 분입니다. 포르투갈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이번에 물리학을 전공하셔서 어쨌든 이 기후변화,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엄청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2019년 12월 마드리드 COP25 총회에서 한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왜 그 동영상 보셨는데 그 잠깐 나오셨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우리 지구와 전쟁을 벌였다. 지구와 전쟁을 벌여왔다입니다. 이제 지구가 반격을 해오고 있다. 자연을 향한 우리의 전쟁은 지금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은 점점 깨어나고 있다. 눈에 다 보이시잖아요. 바이든, 시진핑부터 해서 뭐 유럽 다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리더십과 동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별 도시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1.5도 시나리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인의 의지다. 진정 지구가 불타고 있을 때 모래속에 머리나 파묻고 빈둥거리던 세대를 기억되고 싶은가.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다.
정치인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대중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이 집단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레타 툰베르도 언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만 해주면 정치인의 의지를 바꾸시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대응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주 정치적인 판단도 너무 잘합니다. 좀 있으면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이게 나왔죠. 네. 자, 이 영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우리 박 기자님 보셨습니까? 네. 오래된 영화인데. 네. 어릴 때 영화인데. 그때 제가 작년에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뒤에 봤습니다. 네, 이 타이타닉 뭐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아카데미 상을 뭐 11개인가 받고 뭐 하여튼 대단한 영화였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스타가 됐습니다. 이 나이 21살 때인가? 그때 스카우트 했는가 뭐 그랬을 겁니다. 이 영화 때문에 엄청난 스타가 돼서 지금 45쯤 되는데 지금 이 양반이 영화 한 편 출연하면 출연료가 300억이라고 합니다.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벌었고.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지구를 구할 5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만들어가지고 돈도 엄청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9월 23일 날 9월 23일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2014년 9월 23일 날 유엔 총회장에 가서 기후변화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후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세계적 스타니까.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분을 입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했는데 이분은 물론 또 준비를 엄청 했겠죠. 전 세계 대통령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 그래서 그 연설문이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그 명문을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한글 다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빨간 걸로 한다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 다 빨간 걸로 됐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빙하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빙하가 깨지면 빨리 녹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가뭄이 심해지고 메탄가스는 새어나오고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 빈말도 아니다. 사실이다. 과학계도 인정하고 산업계도 정부도 다 인정한다. 미국 국방성도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도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제는 내가 정부를 바꾼다거나 전기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해결될 행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산업계와 세계의 모든 정부가 대단히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을 개시할 때다. 지금. 그게 벌써 6년 전입니다. 그때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일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1월 날 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그들의 희망에는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인류 존재의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제시할 때다. 그리고 자기 영화 배우로서 연기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그 전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23일 4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자, 이분도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인 폰다의 딸 헨리 폰다의 딸 제인 폰다입니다. 1937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로 지금 84세인가요? 85세죠, 이제.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분은 그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핵발전소 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영화의 또 주인공까지 했는데 그 원전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영화인데 뭐 그 말고도 뭐 각종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반전 평화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박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자, 이번에 내가 며칠 전에 어제껏 내가 찾아낸 사진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제인 폰다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영어 좀 짧지만 Fonda speak to Vietnam veterans at the anti-war rally. 베트남 참전 용사 전쟁 반대 집회에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인 폰다가 매국노라는 말도 듣고요.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또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안면에 있죠? 이분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발탁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니까 벌써 이게 40년 전이니까 이분 나이도 지금 75세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실 보면 보입니다. 존 케리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하던 사람. 지금은 이번에 기후 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기후 특사가 그냥 보통 특사가 아닙니다. 기후 특사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을 기후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주 비중있는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존 케리. 뭐 부통령도 엄청난 기후변화, 카멜라 해리스도 요새 뭐 얼굴을 뭐 화장을 해갖고 뭐 말씀이 좀 피우고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제인 폰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뭐 그때만 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합니다.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19년 10월 11일 이건데 84세 때입니다. 84세 때 이분이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엄청난 반성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나이 어린 애들이 기후변화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살았는데 영화 배웠으니까 뭐 차도 한 두세 대 있었을 거고요. 그죠? 옷도 엄청 샀을 거 아닙니까? 집도 엄청 크게 살았을 거고 비행기도 많이 탔을 거고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반성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워싱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기후변화를 싸움을 하려면 기후변화의 심장부가 어디냐? 워싱턴이다.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서 금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어떤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Fire Drill Friday라는 겁니다. 금요일은 뭐 아시겠죠? 왜 금요일을 한지. 그래서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데모를 하는 그날이죠. 프라이데이인데 Fire Drill은 이게 소방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소방훈련. Fire Drill Friday. 지구가 불타니까 소방훈련을 한다. 뭐 이런 뜻을 해서 해가지고 16명이 같이 데모를 하다가 옆에 저 보이는 사람들 있죠. 같이 데모하다가 잡혀가 아닙니다. 미국은 포일리스 라인만 넣으면 바로 체포입니다. 물론 체포돼가지고 하루 만에 풀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나오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체포되면 전 세계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인 폰다가 왜 잡혀가지? 기후변화 때문이래. 기후변화 그렇게 심각한가? 이걸 때문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른 영국의 할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잡혀가는 할아버지들. 자, 이거 여러분 아시죠? 페르사이트. 기생충 작품상을 발표한 분도 제인 폰다였습니다. 이게 입고 있던 자켓, 이 드레스인가요? 이 드레스는 6년 전에 샀던 드레스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옷을 안 삽니다, 이제. 옷 하나 사면 또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거니까. 자, 이분은 우리 The Global Green New Deal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읽고요. 환경부 직원들 다 사가지고 뭐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정도의 이 유명한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 경남의 공무원들도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만 쓰신 것이 아니라 뭐 엔트로피, 육식의 종말, 수소혁명, 노동의 종말,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수많은 책을 쓰고 전 세계 대통령들을 자문도 해주고 하는
리커창도 이분이 자문을 해줘서 그 중국이 중앙 집중적인 그런 에너지 구조를 분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으로 수력으로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또 이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엄청난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죠. 부인도 뭐 채식운동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19년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이기에서 동영상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 내용을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한 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강연을 하는 거니까, 한국은 중앙 집권적이고 옛날 방식의 이 에너지 전환을 빨리 바꿔야 된다. 화석연료로 하는 발전 또는 원자력은 앞으로 쓸모없다는 게 곧 판명될 것이다. 곧. 쓸모없는 자산을 갖다가 영어로 좌초자산이라고 합니다. Stranded Asset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 좌초자산이 될 금액이 얼마냐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1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120조. 원에 좌초자산이 생긴다. 곧이라고 그랬잖아요. 곧이 언제냐? 이분은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8년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은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도 나오고 온실가스 주범이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돌리고 있고요. 원자력도 방사능이 나오고 사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되지만 값이 싸니까 돌리고 있지만 값이 태양광 풍력보다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2028년이 돼야 한다. 그럼 2028년 되면 값도 비싼데 위험한데 그걸 돌릴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 빨리 한국이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대재앙에, 금융재앙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하는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칼날 같은 시간밖에 없다.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칼날 같은 시간밖에 없다. 그 생각을 칼날 같은 시간에 대해서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태양광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요, 지금 싸다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1kWh에 6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영국은 138원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거의 100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60원입니다. 뭐 그 이유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대침작 하실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석탄이 한 87원 정도 됩니다. 1kg에. 근데 태양광이요, 우리나라는 한 90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한전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저 중남미 같은 데는 1kg에 얼마냐면 태양광이 지금 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원. 대단하죠?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이 좋기 때문에. 단지 땅값이 좀 비싸다는 게 있고요. 허가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고 뭐 계속 늦어지고, 우리는 태양광 하나 설치하려면요, 뭐 1년, 2년 걸리는데 외국은 뭐 2달, 3달이면 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좀 비싸지만 앞으로 그걸 해결하면 우리도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은 2028년 되면 우리나라도 역전될 것이다, 가격이. 자, 그리고 작년 10월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영상 인터뷰입니다. 이게 한 16분짜리인데요. 동영상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은 우리 야생의 서식지를,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는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으로 본다, 자기는. 그리고 화석연료의 무한한 성장과 행복은 이제 허구다. 성장의 시대에서 복원의 시대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 꼭 이야기해 들으시는 건 이겁니다. 청소년들하고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소년 여러분, 거리로 나서세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호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제레미 리피컨, 나이가 75, 6세 되는 분이 청소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무슨 청소년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근데 청소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이 말 하기 전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도 희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은 제임스 한신이라고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죠. 이게 연구소 소장을 했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길거리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막 엄청 미국 정부로부터 미운 틀이 박혀가고 나중에 결국은 해고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기후변화 관련 무슨 뭐 총회 회의하고 하는 거 다 사기다. 만난 말로만 약속하지 행동이 없는데 그건 사기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격합니다. 이분이 그 했던 내용들을 보면 또 과격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이제 신문 광고를 한번 냈는데요. 전 세계 유력지 10개에다가 돈을 내고 일면 톱으로 광고를 때립니다. 때리는데 뭐라고 때리냐면 우리가 지금 350ppm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광고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0년입니다. 이 광고 나간 지가.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미 350 좀 넘었거든요. 한 370, 80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350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거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350 캠페인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50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입니다. 그게. 그때마다 우리도 저도 뭐 30년 운동했지만 그때 저도 뭐 350 뭐 그래 좀 그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현명했던 거죠. 근데 350 캠페인 하니까 국민들은 지금 국민소득 지금 3만 불을 향해서 2만 불을 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고춧가루 뿌리냐 하는 식으로 아주 그걸 받았습니다. 홀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이번엔 그 광고에 석탄이나 석유 CEO들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분이죠.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집회하다가 체포되는 이게 체포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논문을 쓰면 그걸 사실대로 발표를 하게 되면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과격하다. 뭐 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약간 조정을 해요. 부드럽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한센이 그걸 알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영어로 그 사람들은 scientific reticence라고 그럽니다. 과학이 침묵이다 이거는. 과학이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왜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발표하냐 이거야. 그 정도로 이분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많이 패스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과학자가 동조를 받아서 신문 광고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발언을 하십니다. 2015년 6월 18일 날 우리가 파리 협정이 2015년 12월 12일이었잖아요. 그 6개월 전에 이분이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인간의 파괴적인 탐욕과 기술이 지구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당장 지구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당장. 극단적 기후변화는 불가피하다. 즉각 대응에 나서야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류가 이런 기후변화를 막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 겁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저 가난한 나라들이 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막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때는 에너지 전환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을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비상선언할 때 정의로운 전환의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은 뭔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레타 툰베리를 격려하는 모습이죠. 그레타 툰베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메시지를 많이 던지니까 지금 석유업계나 석탄업계나 기득권자들이 눈에 가십니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라는 제일 대표적인 거고
물론 얘가 아픈 게 있지만. 그래서 비난을 하니까 교황님이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또 교황님의 모습이죠. 자, 작년 마드리드 컵 25 총회에서 또 영상 메시지를 이분이 또 보냅니다.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인식과 대응 노력이 여전히 미약하다. 발언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나 간격이 크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정치적 의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나무라시고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말라. 다음 세대가 우리에 대해서 지구를 지키고자 과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아까 6월 달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가톨릭 교회에 다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가톨릭 그 전체를 다 그 메시지를 던지니까 석유업계나 기득권 층에서는 또 교황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하자는데 그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이제 호프,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이 사진이 이제 제일 처음 사진이죠.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학교에서 이제 기후변화 공부를 하고 왜 어른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리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냐? 어떤 한 가지만 몰두하고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일종의 뭐 자폐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건 AI에 뭐 오로지 기후변화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하니까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옆에 있는 남자 있죠?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분은 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기특해서 옆에 동조 있죠. 그런데 이 혼자서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이제 유튜브로 또 동영상으로 퍼지가지고 1년 만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뒤에 있는 스웨덴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쿨 스트라이크 포 클라이밋 아닙니까? 피켓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재밌습니다. Roses are red. 장미는 푸르고 빨갛고 Violets are blue. 제비꽃은 푸르고 The earth is dying. 지구는 죽어가고 있고 왜? Because of you. you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밑에 트럼프 보이시나요? 이 스웨덴 청소년들은 트럼프와 싸우고 있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죠. 트럼프 당신 책임이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을 그러고 산에 불 난 것도 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낙엽을 치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고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드디어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2019년이죠. 그리고 2018년, 19년 연속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되지는 않았지만.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유엔 총회장에서 2019년 9월 23일. 근데 9월 23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014년 9월 23일 했습니다. 다 5년 간격으로. 아마 유엔 총회가 그때 열리나 봐요. 9월 23일 경에 이렇게 열리나 봐. 그래서 이 아이를 유엔에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트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도 비행기를 안 탑니다. 이 책을 쓴 엄마도 성악가거든요. 스웨덴은 아주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는데 해외 공연을 안 갑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부터 안 타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문,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부를 소개하면 You have stolen my dream. 당신들은 내 꿈을 빼앗았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 뿐이다. 30년 동안 과학을 계속해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How dare you를 외치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모습 보십시오. 저희 아파트 벽에 그래도 툰베리 벽화를 그렸습니다. 스웨덴은 아닙니다, 여기가. 터키에 있는 아파트 벽에,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어느 아파트 벽에 벽화를 그릴 정도 이 아이는 지구를 구할 영웅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 방입니다. 내 방에도 내 위에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러다 툰베리를 제가 그려서 위에 꽂아놨고 제가 힘이 지치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도 있는데 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의 매니아가 돼가지고 나도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게 아닌가. 이 사람 누구시죠? 아까 보셨죠? 구테우스. 여러분들 이제 구테우스 이름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레타 툰베리에게 희망을 걸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독일인데요. 이 독일에 이 기후 집회를 하는데 9월 21일이죠. 9월 23일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총회 연설하러 배를 타고 가면서 전 세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했고요. 독일이고요. 독일 함부르크 엄청 많이 모였죠. 뉴욕에서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뉴욕에서는 연설을 합니다. 툰베리가 직접. 왜냐하면 23일 날 청해 연설이니까 미리 왔으니까 21일 날 25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거의 뭐 아주 정치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한다. 우리가 희망이 우리가 있다. 대단하죠. 자, 이게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자, 이거는 또 9월 27일 날 21일, 23일 날 그거 끝나고 또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차를 타고 갔겠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집회를 하는데 50만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31만. 아마 그래도 우리하고 집회 계산하는 거 참석 인원이 달리 하나 봐요. 50만 모인 집회에 또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세반 스즈키라는 아주 또 그레타 툰베리보다 더 어릴 때부터 환경운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여자분이 세반 스즈키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몬트리올 집회에서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 이들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 때까지 우리의 변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완전 혁명가죠. 혁명가. 그리고 캐나다 청소년 또 15명은요. 국가의 안일한 기후정책이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성소 판결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반 스즈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6일은 스페인으로 또 갑니다. 이 아이 1년 동안 학교를 안식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6일 날 또 스페인에 가서 50만 군중 앞에 또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 내용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요. 저 연설하는 뒤에 있는 저 건물에서 회의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바로 여기 여러분에게 있다. 오늘 여러분 행정에 최소 50만 명이 모였다 합니다. 우리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과 같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대중들로부터,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가 볼까 거의 혁명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자, 9월 27일에는 광화문에서 우리 9월 27일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150개국 400만 청소년들이 지금 2019년 9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그 유엔 총회하는 그 점에서 400만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의 페이스북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십시오. 이 수많은 관중은 그걸 보고 A beautiful sigh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화문 수백만 촛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수백만의 촛불이 모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 그때 20만, 30만이 모였으면요. 아예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죄 지은다고 다 감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도 지금 그 상태에 와 있을 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것을 말씀드려요. 뭐 또 이 아이는 뭐 시엔 바스티다라고 저 멕시코 출신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청소년 기후 시위 운동의 주도적인 그런 조직자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18분 테드 강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테드에서 한 이야기 요쯤은 자기가 처음에 환경 동아리에 들어가서 봤더니 가보니까 그냥 환경 영화를 보고 또는 뭐 재활용에 가는 것 주로 이야기하고 소비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되는 문제, 또 재활용을 그래서 안 하거나 장바구니를 안 들거나 뭐 이런 걸 안 해서 기후위기가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 소비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자기는 그런 환경주의적 그런 관점보다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촉구를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 편지도 쓰고 와서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대자연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집단으로서 만드는 그런 결정이지 내 개인이 해가지고 대자연을 돌볼 수 없다. 정확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임종모 여자님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개인이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의 행동이 정말 필요하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아이가 김도현 양이라고, 얘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겠네요, 이제요.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에서 특별 연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도 기후 행동에 참여해서 기후 집회를 하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는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얘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근데 어른들은 기특하다 말만 하면서 석탄 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건설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자, 이 아이가 아까 말한 세반 스즈키가 12살 때 사진입니다. 12살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리우 환경회의라고 30년 전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6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동영상도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연설입니다. 거기 보면 세계를 6분 동안 침묵에 빠뜨린 소녀, 기립박수하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연설을 이 아이가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일본 계통의 환경운동가시고요, 어머니가 작가시고, 이 아이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 왜? 그때 오존층 파괴대가 한창 위험할 때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라서 해결책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걸 알아달라. 100마디 말보다 행동을 보여달라. 말씀에 근맞게 행동해달라. 더 이상 망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아이들이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계에서 앞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의 논의하는 구조의 우선순위에 들이 있기는 하냐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있는 정치 지도자 앉아가 뭐 턱을 뭐 심각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숨도 안 쉬고 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호소한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을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이 또 이제 42살이 돼서 15분 테드 연설에 또 참여를 나서가지고 자기 어릴 때 연설했던 부분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42살인데 예일대 나오고요. 환경운동가, TV 진행자, 뭐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분 이야기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침묵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갖추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비슷한 맥락이죠. 아까 그분들이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5도 이내 10년 내에 온실가스를 50% 감축해야 된다. 1.5도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세대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결정한다. 요거는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했던 것은. 이 15분 테드 연설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하고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죠. 불편한 진실을 써서 지구온난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공로로 세계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런 분인데 돈도 엄청 많대요. 이 사람 한번 강연하면 2억씩 받는다 하대.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그런 강연하면서 2억을 받다니 말이 되냐. 그리고 비행기 큰 거 타고 다니고 집도 무지하게 크대요. 이 사람 집에 뭐 방이 뭐 수십 개라 하던가 뭐.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걸 인식을 해준 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작년 3월에 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석탄 발전 중단하라 한국이. 그리고 수출 지원해 주는 거 중단해라. 세계 지도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된 적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의 CEO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존은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아시죠? 이 삼성의 3배 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쇼핑몰 1위 회사. 이 회사가 2019년 9월 달에 기후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기후서약.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우리는 100% 다 가겠다. 204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 협력업체까지 그걸 권고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가들이 지금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레리 핑크,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 투자 규모가 8,000조입니다. 8,000조. 우리나라 제일 큰 투자 기금이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한 600조, 700조 되잖아요. 이 회사는 8,000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을 투자 주요 지표로 삼겠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왜? 기후위기를 당하지 않는 회사는 위험하다. 위험한 회사 투자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너 앞으로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내달라. 왜냐면 돈 투자한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요구하면 안 되는 돈 빼니까. 자, 이 사람은 네슬레 CEO입니다. 네슬레 CEO인데 이 사람은 소고기가 기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소고기와 치즈가 들어가지 않는 식물성 고기 햄버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구도 구하고 돈도 번다. 이것이 네슬레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 오바마 대통령 2010년에 미국 해양경비사령관 사관학교 졸업식 때 이 사람이 가서 축사를 합니다. 2010년입니다.
축사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후변화가 무엇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기후변화가 무엇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말하러 왔을까요?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 왜 이 사람이 그걸 느낀다 그러면요. 물론 해수면 상승하니까 해양경비사령관이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왜 미치느냐면 2010년에 이때 2010년이잖아요. 2010년에 그 러시아 밀 생산지에서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밀 생산이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밀 생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유럽 인근에서 그걸 받아 수출해서 먹고 살던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밀가루 값이 폭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죠. 먹을 거 없죠. 그럼 난민이 되는 겁니다. 400만의 난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여기서 나눠서 받아주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몇 명에서 받아주자. 독일은 100만 명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된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난민들 해결이. 우리나라에 500명 난민 온 거 기억하시나요? 네. 제주도에. 난리가 났죠. 나라가 뭐 무너질 것처럼. 우리나라 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유엔 난민협약에서는 다 그런 심사 받아줘야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 범죄자다. 뭐 어쩌다. 그 난민이 왜 범죄자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겨우겨우 난민 심사였고 뭐 두 사람이가 받아줬다가 난민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난민이 400만도 전 세계 해결지 못하고 있는데 수억이 생긴다. 이러면 전 세계는 전쟁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총으로 다 쏴줄 수 없잖아요. 캐나다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미국으로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번 투마로우 영화 보면 미국이 난민이 멕시코로 내려가잖아요. 브라질, 멕시코로 내려가면서 빚 다 탕감해서 우선 받아주라. 이런 영화도 있죠. 영화. 그렇습니다. 미국처럼 빚 갚아준다고 하면 받아주겠지만 그것도 없는 나라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호주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해서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이 또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2030년까지 2,400조를 기후변화 막는데 에너지 전환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 회사가 지금 폭등했잖아요. 물론 그전부터 폭등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더 폭등했습니다. 당선될 때부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있으면 참고해서 나한테 나중에 원망을 하지 마시고 잘 골라서 사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아시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나이는 제일 많지만 제일 진보. 이분은 16조 달러. 16조 달러면 여러분 계산이 되는 줄 아세요? 경단입니다. 경단이. 2,000조, 9,000조도 아니고 9,000조 넘어야 이 경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버니 샌더스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후보 때.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미국의 자기들 경제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전 지구를 구하는 기후변화에 동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서 같이 오도록 하겠다. 말이 좋아서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무역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역 보복.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말 안 들으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 지금 양산에 특히 윤영석 국회의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계속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뭐 차례 좀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비난 기자회견을 하러 갈 건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사진도 좀 해보려고 이야기하는데. 자, 아까 말했죠. 젊었을 때 존 케리. 이분이 기후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흑백으로 얼마 전 탄소 중립 선언할 때 흑백으로 했잖아요. 칼라로 하면 전기 많이 든다고. 이게 이제 막 탁현민 씨의 그 연출력으로 한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 할 건 아니고 일단 중립 선언한 것 자체는 훌륭한 일입니다. 이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이제 독려하고 해야 되겠죠. 이분도 그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오고 있다. 지구를 살리고 이웃 사시고 나라와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지구를 살리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멘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그겁니다. 이분이 또 아주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조천호 박사라고 우리 함안 출신인데 함안조씨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 출신이죠. 우리 창원에 와서 강연도 했습니다. 마창리 환경학에서 초청해서 한번 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이분 그 기후변화에 관한 강연이 뭐 3분짜리도 있고요. 15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 유튜브가 한번 보시면 진짜 이분이 말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요. 또 과학자니까 차이나는 클래스도 나오고요. KBS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IMF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그때 그 고통 정도를 우리가 지금 감수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 그걸 요구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IMF 때 고통을 감내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탄소중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해서 국민들부터 설득을, 공감을 받아내서 대처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 10년 내에 온실가스 50%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무심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오늘 이렇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실천으로는 절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세 번째, 모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던 건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논의, 의논 그만하고 제발 회의 그만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고 아까 조천호 박사가 쓴 블루 스카이, 레드 어스라고 푸른 지구, 빨간 지구, 푸른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보면 기후변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쉽게 잘 쓰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시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후변화 협약들 어떤 걸 했는지 각국의 대응이 나라 대응이 어떤가 한지 우리나라 대응은 어떤지 우리나라 기후 악당국이라는데 왜 기후 악당 국가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